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방식에 대해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의 관계나 조사 시기 그리고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둘러싸고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분양가를 턱없이 높게 제시해놓고 결정을 다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댐 수위를 긴급 조절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닌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지난 10년 동안 한 차례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옛 전남도청의 총탄 흔적을 찾기 위해 건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가 진행됩니다. 방사선 노출 우려 때문에 주변은 통제됩니다. 광주에 군공항을 둔 채 민간공항만 먼저 무한으로 이전할지 여부를 놓고 광주시정 자문기구인 시민권익위원회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공항 이전을 놓고 전남 지자체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는 데다 이달 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여론조사 시점이 적절한지 논란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초반만 해도 광주의 두 공항인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은 수월할 듯했습니다. 무안공항이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광주 전남 상생협력 발전의 첫 모범 사례로서 앞으로 또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진척은 없고 양 시도 간의 감정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설명 자료를 전남 지역 3개 군이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하는 감정 섞인 대응까지 보였고 광주 지역에서도 이럴 거면 민간공항 못 보낸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쿠아일로인 공항 이전 문제는 그래서 이달 말에 만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 방식을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묶어서 이전하는 것이 나은지, 민간공항을 먼저 보내고 군공항을 나중에 보내는 것이 나은지를 시민 2,500명에게 물어서 그 결과를 광주시장에게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통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시민들에게 물어서 어떤 정책을 세운 것이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는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하지만 최근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광주 시민들은 군공항,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론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론조사의 시행 시기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만나 해묵은 현안을 이야기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민감한 때라는 점입니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여론조사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시도 행정통합 등의 논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국방부 등 정부와의 교섭 결과 그리고 전라남도와의 어떤 대화 결과 이것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미묘한 시기에 진행되는 시민권익위원회의 여론조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용석 광주시장이 제안한 시도 행정 통합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도 행정 통합이 지고지순한 선은 아니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선 7기에는 행정 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견을 묻고 민선 8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다음 달 전남에서 열리는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이 행정 통합 문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이 점차 쌀쌀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한 자릿수대로 시작했고요. 곡성에서는 4도, 화순의 기온은 6도로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많게는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아졌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밤사이 낮아진 기온에 서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 더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날이 맑은 만큼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분양 전환을 앞둔 광주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너무 높은 분양가를 제시해놓고 분양을 받을지 말지 사나흘 안에 결정하라고 다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아파트 단지 안 광장에 마스크를 쓴 주민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주변엔 미친 분양가, 주민이 호구냐 같은 격한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발단은 지난 월요일 부영 측이 주민들에게 보낸 통지서입니다. 지난 2013년 아파트를 임대 공급한 부영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10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억 9천여만 원의 분양 전환가를 제시했습니다. 2년 전 분양 전환을 추진했을 때는 분양가가 이보다 4천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 입주민들은 당시 평가액이 적게 나오자 분양 전환을 중단했던 부영 측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틈타 임차인들을 울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온 가격은 좀 그런 대로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1년 만에 3, 4천 올라버렸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벽에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는 등 수많은 하자가 감정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분양 전환 여부를 당장 결정하라는 식의 추진 방식도 주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주민들이 감정평가 금액과 신청 기간 등을 안내받은 건 지난 월요일. 신청 마감까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분양을 받을지 말지, 받는다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기엔 너무 촉박한 기간입니다. 임차인들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러면 어디서 금융권 얻어 대출도 받으려면 좀 알아봐야 하고, 그리고 지인들한테 꼴려면 알아봐야 하고, 근데 너무 3, 4일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영건설 측은 이번에 제시한 분양 전환가가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1억 원 이상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이미 분양 전환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지만 당시에는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섬진강댐을 미리 방류하지 않은 게 하류 지역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섬진강 유역 홍수 대비를 책임지는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비상시 댐 수위를 긴급 조절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섬진강 최상류에 있는 섬진강댐이 초당 1,800톤의 물을 방류하는 장면입니다. 최대 방류량보다도 3배 많은 물이 하루 동안 방류됐고 결국 구례군 등 하류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물을 터버려가지고 갑자기 거기 그냥 차버린 거예요. 불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강 두 개예요. 네. 두 개에서 펌물을 넣고 많이 보내버리니까 구례가 좋고 난리가 나쁜 거죠. 섬진강 하류 지역 홍수 피해는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물을 사전에 방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수 대비 댐 방류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인 홍수통제소는 긴급히 댐의 수위를 조절할 권한이 있지만 이를 지난 10년간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왔고 이것이 홍수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지류가 범람하기 전에도 섬진강에는 34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왔는데 왜 긴급조치권을 행사해 사전에 방류하지 않았냐 물었습니다. 과거에도 홍수통제소는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상황에서도 긴급조치 명령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예측이 힘들었고 댐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어 긴급통제권은 발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산홍수통제소는 한 라인과 가깝게 수자원공사하고 홍수통제소가 계속 연결돼서 명령권을 발동한 적은 없으시죠? 명령권 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산강 홍수통제소장의 답변에 대해 댐 전문가는 최종 책임자인 홍수통제소는 지금껏 수자원공사가 요청하는 대로만 수위를 조절해왔다며 관행대로 안일하게 대처하다 피해가 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계산된 걸 가지고 이렇게 수공해서 승인을 하면 관례적으로 그냥 홍수통제소에서 이렇게 승인하는 걸로. 책임 회피를 위해 홍수통제소가 소극적으로 수위를 조절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조사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댐조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직 공무원이 대표인 업체가 여러 기관들을 속이며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수성을 인증받은 제품이라며 지자체 등에 수십억 원대 납품 계약을 맺어놓고 일반적인 제품을 납품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선박 저반시설로 쓰이는 콘크리트 부유 구조물 이른바 폰툰이 설치된 여수 오동도의 한 선착장. 전직 여수시 공무원이 대표인 A업체는 1억 4천여만 원을 받고 이 제품을 여수시에 납품했습니다. 특허 기술을 인증받아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받았다며 일반 제품보다 30%가량 비싸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특허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제품이었습니다. A업체가 특허청과 조달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술은 여러 개의 폰툰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업체는 연결 지점조차 없는 단일 구조물 부잔교를 납품하며 비싸게 계약을 따냈던 겁니다. 일반 제품보다 조달호수 제품이 한 30% 정도, 작은 것은 20%가 될 수도 있고요. 조달호수는 그 조달호수 받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다음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조달호수를 사기를 쳐가지고 조달호수를 만든 거죠. 팩트는. 업체 측은 우수 조달 물품으로 속이면서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까지 누렸습니다. 조달청에 공시된 계약 내용을 보면 여수시 등 여러 지자체는 A업체로부터 적게는 5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11억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3년 동안 A업체가 우수 조달 물품이라며 납품한 제품은 80억 원에 이르지만 특허 기술이 반영된 연결식 부잔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본 사건은 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제품을 특허 제품이라고 기망한 사안입니다. 즉 지자체가 특허 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을 부당하게 비싸게 구매한 셈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조달청은 우수 조달 물품 지정을 취소했지만 이미 엄청난 혈세가 누수된 상황. 당국의 철저한 내부 감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옛 전남도청의 탄흔을 찾기 위해 방사선 촬영이 실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은 오늘부터 약 2주 동안 옛 전남도청 건물 주위 25m 이내에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한 뒤 탄흔 의심 지점을 중심으로 감마선을 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촬영 시 방사선 노출량은 허용 기준치 이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접근을 통제하고 주로 야간에만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6개 동에서 280여 곳에 이르는 탄흔 의심 지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장흥 선악동 마을은 가을 무렵이면 순백의 메밀꽃으로 뒤덮입니다. 이청준, 한승원, 이승우 이렇게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배출해낸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정수정 여행작가와 장흥으로 떠나보시죠.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장흥, 선악동 작가님들이 많이 난 마을에 메밀꽃이 만개를 했다고요? 네. 위에서 내려다보면 메밀꽃이 마치 하얀 눈꽃 그리고 또 소금꽃을 닮아 있는데요. 하얀 꽃을 배경으로 푸른 바다와 그리고 또 황금빛 들판과도 잘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풍경을 보는 듯합니다. 연녹색 꽃대 덕분에 아주 싱그러움이 한가득한데요. 지금 선악동은 메밀꽃이 한창입니다. 선악동 마을이 유명해진 건 임권택 감독의 영화 천년학 촬영지로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 관광객이 몰리면서 마을 주민들이 볼거리를 좀 더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봄에는 노란 유채꽃을 그리고 가을에는 하얀 메밀꽃을 심어 여행자들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선악동 마을 메밀꽃밭이 꽤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빠뜨리지 말고 둘러보라고 추천할 만한 곳도 있나요? 네,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그냥 걷기만 해도 정말 좋습니다. 네. 등량만이나 공지산을 배경으로 해서 멋진 인생샷도 남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메밀꽃밭 한가운데 원두막이 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쉼표 말 그대로 힐링의 시간이죠. 아, 그리고 좀 더 걷고 싶다 하시면 하얀 꽃길을 사뿐히 걸으며 탐방로를 따라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최근 최수종 또 하이라 부부가 머물다 간 곳이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함께 다녀보면 정말 좋겠죠? 네, 선악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학 작품이 있잖아요. 이청준 작가의 선악동 나그네. 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선악동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상기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악동 나그네의 의붓 남매인 동호와 송화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리꾼 양아버지 밑에서 소리와 북잔단에 맞춰서 자란 이 두 남매의 한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이청준 작가는 사실 선악동 마을의 이웃 마을인 진목마을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진목리에서 보면 이 선악동 마을이 학이 날개를 펴서 마을을 감싸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작품으로 그대로 옮겼죠. 이 바닷가의 소나무와 어우러진 산술집은 영화의 중심 무대였는데요. 천연하게 세트장으로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서서히 차오르면서 멀리로 산 그림자가 떨어지고 또 두 마리 학이 소리 장단에 맞춰서 날아오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선악동에서 출신 작가들의 생가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악동에서 야트막한 산길을 넘어오면 진목리에 이청준 생가가 있습니다. 이청준 문학자리여라는 비석과 함께 이곳에 문학 지도가 있는데요. 그의 단편 소설인 눈길이 이곳에 나오는데요. 4.5km의 오솔길이 문학 탐방로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진면 신상리에 가시면 이청준의 동갑내기 소설가가 있습니다. 바로 아재아재 바라아재의 저자죠. 한승원 생가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함께 다녀보면 좋을 것 같죠? 네, 이 메밀꽃 언제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메밀꽃은 보통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이렇게 피는데요. 이 선악동에서는 10월 중순까지 넉넉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 문학기행으로 장흥 선악동 가는 곳이 없는데요. 이 선악동 마을은 육지에서 가장 늦게까지 이 메밀꽃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힐링의 시간으로 이거 가을 감성 가득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네, 메밀꽃으로 뒤덮인 장흥 함께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정 여행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뒤 활로를 모색해왔던 여수 화양지구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섭니다. 시행사와 방송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투자에 나서면서 지역 관광 발전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여수 화양지구 일원. 복합관광단지 개발이란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그동안 투자가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민원까지 제기됐던 곳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500억 원이 투입됐지만 민간 투자가 계획 대비 10%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부권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올해 초 개통된 해상 교량들로 접근성도 개선돼 개발 여건이 점차 무르익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태 백야 4개 다리가 연결이 되면 11 브릿지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관광 분야의 수요 창출도 되고 이런 것을 겨냥을 해서 그런 아주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체류용 관광의 단초가 될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은 이 같은 전환점에 신호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정해역을 낀 270여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준공과 맞물려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부대시설도 예정돼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MBC의 투자 참여도 개발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평가입니다. 체류와 체험을 병행하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방송사의 전문성을 살려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숙박시설에다가 방송국이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접목을 잘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전국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핫플레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공 예정 시점은 오는 2023년. 투자 유치에 숨통이 트인 광양경제청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에 기폭제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이자 또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서 굉장히 발전하는 기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렇게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장기간 방치됐던 화양지구가 지자체와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비대면 학습 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비롯한 만 16세에서 18세의 학교 밖 청소년 등 5만 3천여 명에게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1인당 15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급되는 고교생 학습 지원금은 79억 원 규모로 전라남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합니다. 광주시가 이른바 나이론 교통사고 환자들이 있는지 각 병원을 상대로 실태를 점검합니다. 광주시는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지역의 96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 실태와 외출, 외박 기록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행정지도와 함께 과태료를 매기고 가짜 환자 명단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넘길 계획입니다. 시간 단위로 영유아들을 돌봐주는 보육 서비스가 기존보다 확대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부터 기존 17개의 기관에서 29개의 기관, 32개의 반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만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라면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에서 신청하면 되고 당일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가을 풀벌레를 직접 볼 수 있는 전시가 이번 달 말까지 남구 빛고을 농촌 테마공원 곤충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왕귀뚜라미와 사마귀, 메뚜기, 풀무치 등이 전시되고 매주 토요일마다 투명한 플라스틱 어항에 쌍별 귀뚜라미가 살 수 있는 환경 만들기도 진행되는데요. 만들기 프로그램은 사전에 전화로 접수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흥 출신의 만화 작가 김금숙이 만화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하비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작인 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을 담아낸 작품으로 현재 영어, 프랑스어 등 12개 언어로 출간됐는데요. 일본에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펀딩을 통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작가는 세계 모든 곳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작가들과 중국 등 아시아 작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아시아 작가 전시도 어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6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는 코로나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7명의 젊은 작가들이 작품으로 재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새로 선보이는 작품 6점을 포함 총 12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날씨가 쌀쌀하다 못해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9도 안팎으로 한 자릿수대로 시작했고요. 곡성에서는 4도, 화순의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더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많은 곳은 15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아졌지만 찬바람이 불어들면
보이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되고요. 밤사이 낮아진 기온에 서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가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날이 맑은 만큼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11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지금은 기온이 조금 올라서 9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8도 예상되고요. 영암의 낮 기온 2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2도 보이면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